이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정가를 새롭게 써드릴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순서대로 좀 만나볼 텐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실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동국제강이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렸네요. 동국제강 봐주실 분 누구실까요? 제가 좀 전해드릴게요. 예. 동국제강. 요새 흐름이 뭐 간달해서 따라가면 이제 눕는 게 패션입니다. 동국제강이 못 사서 열광하던 때가 있었어요. 카카오처럼. 4월 달이었죠. 예. 이때 왜 갔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이때 왜 철강주가 갔는지? 한참 철강 그 쇼티지 이야기 나오고 경기 민감주가 쫙 시장 끌어올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경기 민감주가 왜 출발을 했냐고요. 생각해보니까 결과만 남네요. 경기 민감주가 갔다는. 예, 우리가 얼마나 시황을 보는 게 이제 부질없냐 하면 지나간 거 생각 안 나고 다 그냥 까먹어요. 네, 갔다는 것만 기억나네요, 지금. 근데 이제 또 오늘 이슈는 되게 민감해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거 지나간 이슈를 까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장의 흐름이 뭐에 반응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갑자기 왜 안정을 찾고 갑자기 기술주가 올라가죠? 금리예요, 금리. 네. 금리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작년 연말에는 이제 동학개미 운동으로 그냥 한국의 대표인 IT, 삼성전자와 전기차를, 현대차를 그냥 대표로 뭐 누구나 다 아는 한국의 대표 기업으로 그냥 샀어요. 네. 이게 망하겠어? 내가 여유 자금으로 은행에 두니. 그래서 쭉 올렸다가 이제 고점 딱 찍고 내려올 때 보니까 이제 2월 달에 채권 입찰을 붙였는데 잠잠하던 금리가 7년물 금리 입찰해서 입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1.12에서 머물던 금리가 1.7까지 폭등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장이 기겁을 합니다. 야, 이거 갑자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테이퍼링 할 텐데, 금리 인상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밀리는 그때에 야, 그러면은 금리가 오르면은 경기 부양을 하겠네, 인프라 투자. 그러면서 중국이 또 인프라 투자를 했었고요. 네. 그런데 쇼티지, 철광석, 수급 불안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광석을 비롯한 이제 쇼티지가 연일 나오면서 열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찍습니다. 그랬던 게 3월, 4월이었어요.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다 누워요. 포스코도 눕고 다 눕습니다. 이건 누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1.7을 가서 2.0을 갈 줄 알았던 금리가 갑자기 확 꺾이면서 채권 수요가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1.4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경기가 그렇게 뜨겁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경기를 우리가 너무 좋게 본 거 아니야? 그러면 수요단이 없으면 중국에서 뭘 원자재게 잡느냐고 통제를 했죠. 방축까지 푼다고. 자, 그리고 지금입니다. 자, 앞으로 철강주는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가 이제 투자자의 관심인데 결국은 경기에 대한 전망, 수요에 대한 전망에 연동이 됩니다. 지금 전문가들마다 이 의견이 분분해요. 분분한데 우리가 통상 이럴 때는 팩트에 기반해서 이제 보면 편합니다. 보통 철강 수요는 1년에 1%씩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의 철강 캐파는 한 18억 6천만 톤이 작년에 캐파였어요. 그 생산량의 한 55%를 중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 중국이 지금 ESG, 환경, 탄소 배출을 위해서 야, 우리도 이제 그만 스모그 좀 마시자, 탄소 좀 줄이자 이래서 고로를 폐쇄를 합니다. 서북 난닝성부터. 그런데 열연 생산량이 안 줄고 늘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늘어나는 열연을 중국 내에서 다 소화를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세계 생산량의 55%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거의 일정 부분, 그러니까 한 1억 만 톤 정도는 외부로 내보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많이 내보냈죠. 그래서 후판값 난리 나고 철근 난리 나고 이게 다 중국산 덤핑 물량에 들어와서 시장을 때렸는데 지금 그게 안 됩니다.
철강 업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가 승부냐. 중국이 과연 감산을 할지 하반기에 그다음에 수출세를 부과할지 증치세까지는 부과했습니다. 그걸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수요가 살아납니다. 수요가 살아나는데 그게 누가 공급할지만 추적하면 됩니다. 그게 추적이 안 되면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투자는 내가 모르면 투자하면 안 돼요. 그게 추적이 가능하시면은 투자해도 됩니다. 자, 1, 4분기 실적을 보면은 2, 4분기 영업 당연히 좋습니다. 스프레드가 사상 최고예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고요. 지금 1, 4분기에 나와 있는 예측치보다 더 나올 텐데 지금 오늘 나온 이익을 보니까 2분기 영업이익을 한 1,500에서 1,800억 봅니다.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아질 거예요. 심지어 두 자릿수까지 봅니다. 2, 4분기 실적이야 뭐 더할 나위 없고 문제는 3분기, 4분기 이익이 꺾이느냐 유지하느냐 이걸 봐야 돼요. 간단하게 그냥 목표가만 드리겠습니다. 종가가 22,100원에 끝났는데 현재 수요 사이클이 쉽게 죽지 않습니다. 정거점은 갈 것 같아요. 27,000원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여름철이 비수기입니다. 이 비수기가 지나면 다시 한번 수요단의 자극은 받지 않을까 이렇게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동국제강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왜 올 초에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왔는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동국제강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박원재 전문가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봐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떻게 또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중기감정가 27,000원 라인 제시를 해주셨고요. 한 줄 정리 들어볼까요? 네, 이번 여름철 비수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확장 국면이 올 것이다라고 관련돼서 업황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